자, 142페이지 제3절 지적측량 의뢰. 자, 앞부분의 기준점은 나중에 심할 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점의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적측량 의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요게 이 부분은 뭐 간단한 게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게 전부 다예요.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 소유자는 지적 측량을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할 때는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자 이겁니다. 의뢰를 하는데 누구한테 의뢰를 하는 거냐면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그러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요 지적측량 업자예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지적측량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돼요. 지적측량 업자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한지적공사. 대한지적공사가 2015년도에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었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굉장히 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보다 연봉이 좀 많아요. 아마 자세한 정확한 건 아닌데 처음 이렇게 입사할 때 한 3,400만 원 정도, 연봉이 한 3,400 정도니까 공사치고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금액이 좀 공무원보다는 좀 1.5배 이상 같은 연령대로 봤을 때는 많아서 남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예요.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하고 공사에게 의뢰를 하는데 전 시간에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는 하나의 지문으로는 등장할 수 있으나 또 의뢰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지적 제조사 측량. 요 지적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은 지적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제조사 측량하고 검사 측량은 의뢰를 할 수 없냐면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의뢰를 하게 되면 수행자가 할 일은 뭐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거.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에는 뭐 측량 일자, 뭐 측량 기간, 측량 수수료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냐면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관청에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지적소관청에게 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럼 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왜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소관청에 제출하냐면은 그 다음 이유는 안 나와요. 지금부터는 이 수행자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관청이 측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소관청은 수행자들이 측량할 수 있게끔 그 필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계획서를 소관청에게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또 지적측량 업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을 하는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소관청은 수행자가 측량을 한 것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
그래서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하냐면은 4일로 법정 기간이에요.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한다 이겁니다. 4번에 써 있죠?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분할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럼 기계를 여기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필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어떠한 기준점에다가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분할을 딱 하는데 기준점이 하나 여기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기준점이 이렇게. 기준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기준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준점에다 기계를 세워서 너무 머니까 이거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와요. 그럼 이렇게 새로운 기준점들이 신설되거든요. 이러한 기준점의 개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이 더 많이 소요가 돼요.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무엇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해요? 그 기준점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설치하지 못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갖게 줍니다. 즉 측량기간이 5일이 걸리면 그에 따른 검사기간도 5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호 4하나 1호 4하나 이렇게 기억하실 것. 즉 기준점을 15점 이하는 기본적으로 며칠을 주자? 4일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15개를 무엇하면 15점을 초과를 하게 되면 기본 4일에다가 플러스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씩을 더한다? 1일씩을 각각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에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풀었으면 기준점을 한 점을 설치를 하던 15점을 설치를 하던 기본적으로 측량기간은 며칠을 준다? 4일을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점을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못했는지 검사를 하는 기간도 며칠을 준다? 4일을 준다 이겁니다. 근데 15점을 초과를 했어. 16점이죠. 16, 17, 18, 19까지는 1일씩을 더해주는 거니까 5일이고 5일이다 이겁니다. 20, 21, 22, 23까지는 또 1일을 더해주니까 6일, 6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면요. 일단 15점까지는 며칠이다? 4일, 4일인데 만약에 18점이다. 기준점을 18점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측량기간은 며칠이 걸릴 것이냐. 나누기 그냥 무조건 4를 합니다. 그 4, 4, 16이죠? 그럼 그 다음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1을 더합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5일. 여기 18이면 이쪽이니까 5일이잖아. 검사기간도 5일. 무조건 나누기 4를 해서 하나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토지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법정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4분의 3을 무슨 기간으로 보자? 4분의 3을 측량 기간으로 보고 이때 전체 기간의 4분의 1을 무엇으로 보자? 검사 기간을 보자 이겁니다. 시험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요. 전체 40일이라고 나왔어. 40일. 전체 기간이 40일일 때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때 측량 기간은 40 곱하기 얼마? 4분의 3을 하면 며칠이 걸려요? 30일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검사 기간은 40에다 곱하기 얼마? 4분의 1을 하게 되면 며칠이 걸리는 거야? 10일이 걸리더라. 30일하고 10일이 28회 때 계산 문제. 144페이지를 보시면 144페이지 보시면 기출해 가지고요. 박스 안을 쳐다보시면 전체 40일이더라 이겁니다. 그때 합의를 했다 이거죠.
40일 중에 그럼 며칠이에요? 30일은 측량기간이고 10일은 무엇이 된다? 검사기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시험에 출제가 된 거니까 다시 한번 이 계산 문제가 2년 전에 나왔었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나온 게 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지적은요.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고 그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만 정리를 해서 보시면 12개 중에 11개는 맞힐 수 있습니다. 12개 중에 11개. 다시 앞쪽으로 와서요. 143페이지까지, 142페이지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오른쪽에 143페이지 맨 상단은 뭐냐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요.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 성과를 무엇해라? 측량 성과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측량 성과를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이제 성과를 결정을 해가지고 성과를 소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이 소관청이 성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 시간에 우리가 지적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종류. 근데 측량을 하더라도 검사를 안 받는 측량이 딱 2개가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검사 안 받는 거.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성과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왜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냐면은 그 원리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아요.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성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143페이지 기출 보시면은요. 의뢰할 수 없는 거 물어봤죠? 5번에 제주사 측량이다 이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아까 설명해드렸고 검사 쪽에 보시면 보통 검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검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은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누가 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경계보건 측량 동그라미 2번.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은 마지막에 써있죠.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많이 외워요. 복현이 없다 이렇게 많이 앞자리 따서 복현이 없다라고 많이 외우는데 왜 검사를 안 받는지를 기억하실 것. 그 왜 경계보건 측량은 공부를 정리하지 않냐 이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경계보건 측량은요. 이미 경계보건이랑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다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미 공부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부에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공부에 등록된 당시에 검사를 받아서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경계가 궁금하니까 지상에 복원 좀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지 이 경계를 복원했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거나 뭐 경계가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현황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검사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검사 방법과 절차를 보시면 검사 방법에 이거 써 있을 거예요. 성과를 누구한테 제출하자? 소관청에 제출하자 이겁니다. 근데 다만부터 한번 볼게요.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성과 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교재는 써 있지만. 지적 확정 측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소관청이.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시도지사가 성과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성과를 검사하고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만 그냥 딱 보세요. 법에 써 있습니다. 법에 써 있어요. 법에 써 있지만 만약에 나오면은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기억 니은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누가 검사하고 시도지사가 검사를 하고 그 미만일 때 누가 검사한다?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확정 측량을 시구하고 군지역이 있거든요. 시구지역하고 군지역이 있는데 얘는 기준이 만제곱미터예요. 들어만 보세요. 그냥 만제곱미터고 여기서는 얼마냐면은 3만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만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누가 시구에서 확정 측량을 하는데 만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지적소관청, 초과하면 누가 시도지사가. 군지역에서는 3만이 기준이에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고 초과할 때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밑에 기출 계산 문제 요거죠. 40일. 40일인데 합의했을 때는 그중에 4분의 3에 대한 것을 측량기간으로 보고 4분의 1을 무엇으로 본다? 검사기간으로 본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1차와 2차를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 문제를 너무 깊이 하시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학계론에서도 계산 문제를 꼭 하셔야 되고 지적에서는 계산 문제 나와봤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손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가 지적 측량 의뢰하고 검사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보시면 의뢰 누구한테 해요? 업자와 공사한테. 의뢰할 수 없는 거 기억하시고요. 의뢰받으면 무엇을 작성한다?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요? 의뢰를 받은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왜 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이유는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4분의 3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별도로 측량기간하고 검사기간을 줍니다. 1호 4나 검사받지 않는 거.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요 눈에 보이는 요 부분에서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2문제가 나온 거죠. 2문제가. 자, 적부심사 볼게요. 자, 적부심사 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 일단 넘겨서 147페이지로 오시면 02 해가지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오는데 얘는 3679를 기억하실 거. 3679, 30일, 60일, 7일, 90일의 개념이에요. 30일이고 60일이고 7일이고 90일이다 이겁니다. 3679. 적부심사가 시험에 나오면 저게 정답이에요. 저 날짜가 틀리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측량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죠. 측량 성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에 무엇이 있을 때,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그 절차가 중요하겠죠. 토지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과거에는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만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적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들은 측량 성과에 무엇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무엇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무엇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핵심은 적부심사는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부터 먼저 온다라는 거죠.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무엇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이것저것 조사를 해요. 측량 성과, 측량 경위, 토지의 이동 연역, 소유권의 변동 연역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36이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의결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30일을 무엇할 수 있냐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결을 해가지고. 연장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 그거에 대한 사안을 의결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적부, 심사, 의결서를 보내줘요. 의결서를 송부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청구인에게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의결서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367이에요. 367.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할 때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의결하자? 60일 이내.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이렇게. 그 토지 소유자라든 적부심사 청구인은요.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했을 때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걸 끝나요. 그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 4본을 송부합니다. 누구한테 송부를 하냐면은 지적소관청에게 송부를 해요. 지적소관청에게 송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소관청은 바로 뭐냐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사항을 직권에 의해서 무엇한다? 정정을 한다. 이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요. 적부심사 의결서에 경계를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아니 면적을 예를 들어서 적부심사 의결서에 면적을 얼마였는데 얼마로 정정하라라고 주문을 해요. 그것을 누가 받은 거야? 소관청이 시도지사부터 받았으니까 그것대로 정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서 측량 성과를 무엇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측량 성과를 수정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적부심사의 효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적부심사 다시 볼게요. 교재 147페이지. 1번 적부심사 청구해 보시면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는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거쳐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요. 서류를 청구서는 당연히 누구한테 청구서도 여기다 제출하는데 나중에 심의할 때 나올 건데요.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은 자기가 의뢰를 하고 받은 측량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행자는 직접 측량한 그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부 볼게요.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 다음에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그 다음의 사항은 나중에 심의할 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심의 의결. 회부를 받은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자. 부득이할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30일. 의결서 송부. 그 다음에 의결서 통지.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 만약에 통지를 받았는데 그 결과에 불복을 해요. 그러면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면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하고 하는데 이 재심사 절차는요.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국장은 30일 이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
의결서를 송부를 하게 되면 국장은 7일 이내에 의결서를 통지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요. 그 시도지사는 이들이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은 지방으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를 소관청에 보내줄 수 없고 그냥 갖고만 있어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장에게 재심사 의결서를 보내주면 국장이 통지하고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내줘요. 그럼 시도지사는 기존에 지방으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합쳐서 소관청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부심사는 가장 핵심은 3, 6, 7, 9 요거부터 먼저 잘 기억하시고요. 흐름 잘 기억하시고 시도지사가 나오면 지방, 국장이 나오면 중앙, 적부심사, 재심사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교재는 여러분들 좀 읽어보세요. 14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적부심사 청구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시도지사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근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더 이상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재심사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측량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앞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45페이지로 보시면 지적위원회가 나와요. 자, 지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자,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설치는 어디에다 하냐면은요. 중앙은 국토부에다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거고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한다? 시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회니까 이제 위원장이 있겠죠. 위원장은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과장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은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축적변경위원회랑 똑같죠. 이때에는 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무엇해서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임기는 몇 년이냐면은 2년입니다. 2년인데 이 경우에는 제외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이겁니다. 중앙에서 지방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적부심사. 중앙에서 하는 것은 적부재심사. 뿐만 아니라 뭐 지적기술자를 징계하고 양성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을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교재 보고 마무리할게요. 145페이지 보시면 지적위원회 해가지고 1번에 뭐가 써있냐면은 국토교통부의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뭐를 둔다? 중앙을 두는데 기역부터 미음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 측량 접부 심사에 대한 재심사죠. 그 다음에 리얼 양성에 대한 거. 미음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2번은 이거죠. 지적 측량 접부 심사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에 뭐를 둔다? 지방을 둔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해 보시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4번 임기는 제외하고 2년이다. 나머지 5번, 6번 읽어보시고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척 사유는 이제 두는 이유는 제척 사유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의무자인 경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임 또는 해촉,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고요.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면 위원은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으면 중앙지적위원회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방이면 시도지사가 해임 또는 해촉을 하는 거죠. 회의에 보시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요. 2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아두셔야 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근데 만약에 이 부위원장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가 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이 되고요. 4번 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랑 똑같죠.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겁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라고 써져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시도지사로 넣으면 되고요. 중앙 대신에 지방으로 넣으면 되고 국토교통부 대신에 시도로 놓으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일단은 적부심사 3679 회부 의결 통지 재심사 꼭 기억을 하실 것. 꼭 여기까지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적측량을 마지막 단원이 지적측량인데 앞부분에 한 20분 설명했고 지금 30분 설명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60분 정도의 분량이 지적측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이 많지 않고요. 주로 이쪽에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쪽 아니면 세 블럭이에요. 전 시간에 했던 지적측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두 번째 의뢰와 검사에 대한 거. 세 번째로는 적부심사하고 지적위원회. 이렇게 세 블럭에서 두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에 대한 문제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익히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하도록 하는데 등기는 이제 지적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서로 엮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잘 들으셔야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이게 혼동이 되어버리면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등기법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